비명은 목구멍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지 못하고 기괴한 쇳소리가 되어 칠성의 입안을 맴돌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그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어대고 있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헐떡이는 칠성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3년 전 이질에 걸려 피를 쏟으며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얼굴이었다. 허나 생전에 온화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두 눈이 처만이 뚫린 채 검붉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형상이 마치 지옥에서 갓 기어나온 악귀와도 같았다. 아버지는 앙상하게 뼈만 남은 손가락으로 칠성의 얼굴을 후려칠 듯 위협하며 찢어지는 목소리로 절규했다. 안 된다. 절대 안 돼. 그놈을 내보내면 내 놈도 죽고 이 집안도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다. 알겠느냐? 외양간의 그 누런 놈. 내 목숨과도 같은 그놈을 밖으로 내돌리면 내 원혼이 너를 저주할 것이다. 칠성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려 했으나 발이 진흙탕에 빠진 듯 꼼짝도 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입에서 뿜어져 나온 비릿한 피냄새가 코를 찔러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아버지는 칠성의 어깨를 부서져라 움켜쥐며 다시 한번 광기 어린 눈빛으로 쏘아보았다. 누렁이를 팔지 마라. 굶어 죽어 흙을 파먹는 한이 있어도 그 소만은 지켜야 한다. 허. 칠성은 단말마 같은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이 낡은 배적삼을 흥건히 적시고 있었고 심장은 마치 흉곽을 뚫고 나올 듯이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다.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눈에 들어오는 것은 틈새로 황소바람이 들이치는 낡은 문풍지와 천장에서 거미줄처럼 늘어진 어둠뿐이었다. 꿈이었다. 하지만 단순한 개꿈이라 치부하기에는 아버지의 그 절박한 표정과 살을 파고드는 듯한 악력의 감촉이 너무나도 생생하여 칠성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마른 세수를 하며 한참이나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방 안 가득 채운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섞여 희미하게 배어나오는 늙은 어머니의 쿨럭거리는 기침 소리가 현실의 비참함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벽 너머 건너방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기침 소리는 마치 마른 장작이 갈라지는 소리처럼 위태로웠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칠성의 가슴에는 천근만근의 바위가 짓눌리는 듯한 죄책감이 쌓여만 갔다. 칠성은 도저히 다시 잠을 이룰 수가 없어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초여름의 밤 공기는 서늘했으나 그의 달아오른 몸을 식히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구름에 가려진 달빛이 희미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고 마당 한 구석에 자리 잡은 다 쓰러져가는 외양간에서는 칙칙한 소똥 냄새가 풍겨왔다. 칠성은 홀린 듯이 발걸음을 옮겨 외양간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아버지의 꿈속에서 그토록 절규하며 지키라 했던 늙은 황소가 웅크리고 있었다. 칠성이 다가가자 인기척을 느낀 소가 고개를 들어 칠성을 바라보았다. 달빛을 받아 번들거리는 소의 눈망울은 짐승의 것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깊고 고요하여 칠성은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이 소는 아버지가 젊은 시절부터 애지중지 키워온 놈으로 이제는 칠성보다도 더 나이를 먹은 듯 털이 듬성듬성 빠지고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볼품없는 몰골을 하고 있었다. 밭을 갈 힘조차 남아있지 않아 하루 종일 여물이나 축내는 식충이 신세가 된 지 오래였건만 아버지는 생전에 이 소를 팔자는 말만 나오면 불호령을 내리시곤 했다. 아버지,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 늙은 짐승이 뭐라고 죽어서까지 나타나 이리도 저를 괴롭히십니까? 칠성은 외양간 기둥에 기대어 털썩 주저앉으며 한숨 섞인 혼잣말을 내뱉었다. 현실은 꿈보다 더 잔혹했다. 며칠 전 읍내의 고리대금업자 박주사가 보낸 왈패들이 들이닥쳐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갔다. 아버지가 남긴 빚은 이자에 이자가 붙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고 박주사는 닷새 안에 원금의 일부라도 갚지 않으면 이 집을 허물고 늙은 어미를 관아 노비로 팔아넘기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당장 끼니를 때울 보리쌀도 떨어진 마당에 그 거금을 마련할 방법은 전무했다. 유일한 돈줄이라고는 저 늙은 황소뿐이었다. 비록 늙어서 밭일은 못할지언정 가죽과 고깃값이라도 받는다면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터였다. 마을의 부척간 주인은 헐값이지만 당장 현금을 내어주겠다고 제안했었다. 칠성의 이성은 당장 내일날이 밝는 대로 소를 끌고 장터로 나가야 한다고 외치고 있었으나 방금 꾼 꿈속 아버지의 그 서슬, 퍼런 경고가 족쇄처럼 그의 발목을 잡고 늘어졌다. 그때였다. 음매에 하고 황소가 낮고 길게 울음소리를 내었다. 보통의 소 울음소리와는 달리 마치 사람의 탄식처럼 들리는 그 소리에
칠성은 깜짝 놀라 소를 쳐다보았다. 황소는 여물을 씹다 말고 칠성의 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칠성은 무의식 중에 손을 뻗어 소의 콧등을 쓰다듬었다. 거칠고 따뜻한 감촉이 손끝에 전해져 왔다. 너도 아는 게냐? 내가 너를 팔아치우려 한다는 걸 눈치라도 챙게냐? 칠성이 씁쓸하게 묻자 소는 거친 혀로 칠성의 손바닥을 핥았다. 까슬까슬한 혀의 느낌이 칠성의 굳은 살 박힌 손을 간지럽히자 칠성의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다. 어릴 적 아버지가 밭을 갈 때면 칠성은 늘 이 소의 등에 올라타 피리를 불곤 했었다. 이 소는 단순한 가축이 아니라 칠성의 성장 과정을 모두 지켜본 가족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추억만 파먹고 살기에는 현실의 배고픔과 빚독촉이 너무나도 가혹했다. 어머니의 약값을 마련하지 못해 병세가 날로 깊어지는 것을 보며 칠성은 밤마다 자신의 무능함을 저주하며 가슴을 쳤다. 다음 날 아침 칠성이 채난 눈으로 방문을 열고 나오자 마당에는 벌써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박주사의 수하인 곰보가 덩치 큰 왈패 2명을 대동하고 대문도 없는 살인문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곰보는 썩은 미소를 지으며 칠성을 향해 거들먹거렸다. 어이, 김칠성, 간밤에 잠은 잘 잤는가? 약속한 날짜가 코앞인데 돈은 좀 마련되었는지 모르겠네. 칠성은 주먹을 꽉 쥐고 그들을 노려보았다. 아직 기한이 남지 않았소. 닷새라고 하지 않았소. 칠성의 대꾸에 곰보는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침을 깬 뱉었다. 이놈 보게. 기한은 기한이고 이자는 꼬박꼬박 늘어나는 법이지. 박 주사님께서 특별히 인심을 써서 제안 하나를 하라 하시더구먼. 저기 외양간에 있는 늑다리 소 있지? 저거라도 내놓으면 이자 일부는 탕감해주겠다고 하시네. 곰보의 눈길이 외양간의 황소에게 꽂혔다. 그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와 같았다. 칠성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박 주사가 왜 하필 저 늙은 소를 탐내는 것인가? 고깃값도 얼마 나오지 않을 폐물을. 칠성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단호하게 말했다. 저 소는 안 돼요. 차라리 내 노동력으로 갚겠소. 저 소는 우리 집안의 조상과도 같은 소요. 곰보가 낄낄거리며 다가와 칠성의 어깨를 툭툭 쳤다. 조상, 제사상에 올릴 고기로 쓰면 딱 좋겠구먼. 정신 차려 이 사람아. 네 늙은 어미가 약 한 천 못 쓰고 골골대는데 소가 대수냐. 내일 아침까지 생각해봐. 내일은 박 주사님이 직접 오실 게야. 그때는 빈손으로 오지 않을 거란 것만 알아둬. 왈패들은 칠성의 초가집 기둥을 발로 걷어차며 위협을 가하고는 낄낄거리며 사라졌다. 칠성은 힘없이 주저앉았다. 마당에 피어오르는 흙먼지 사이로 곰보의 협박이 환청처럼 맴돌았다. 어머니의 기침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칠성은 머리를 감싸 쥐었다. 아버지의 꿈과 박주사의 협박, 그리고 어머니의 병환 사이에서 칠성의 정신은 갈갈이 찢겨나가는 듯했다. 점심나절이 되자 칠성은 결국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어머니가 피를 토하며 쓰러진 것이다. 당장 의원을 부르려면 돈이 필요했다.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외양간의 고삐를 풀었다. 용서해라. 아버지, 용서하세요.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칠성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떨리고 있었다. 칠성이 황소의 고삐를 잡고 당기자 평소에는 순순히 따르던 황소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마치 땅에 뿌리를 박은 거목처럼 네 다리에 잔뜩 힘을 주고 버티는 것이었다. 이놈아, 제발 나 좀 살려다오. 칠성이 울먹이며 줄을 당겼지만 황소는 요지부동이었다. 오히려 황소는 고개를 쳐들고 허공을 향해 음머 하고 길게 울부짖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처절하고 구슬픈지 지나가던 까마귀 떼가 놀라 날아오를 정도였다. 칠성은 소의 목덜미를 끌어안고 오열했다. 소의 체온이 칠성의 가슴으로 전해져 왔다. 그때 칠성의 눈에 들어온 것은 소의 눈가에 맺힌 굵은 물방울이었다. 소가 울고 있었다. 짐승이 눈물을 흘린다는 말은 들어보았으나 직접 눈앞에서 소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광경을 목격하자 칠성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 순간 칠성의 뇌리에 어젯밤 꿈속 아버지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다시 울려 퍼졌다. 그놈을 내보내면 내 놈도 죽고 이 집안도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다. 칠성은 잡고 있던 고삐를 놓칠 뻔했다. 소의 눈물과 아버지의 경고,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칠성은 소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 검은 눈동자 깊은 곳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의지와 칠성이 알지 못하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듯했다. 바람이 불어와 외양간 지붕에 집단을 날려보냈고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칠성은 고삐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팔아야 하는가? 지켜야 하는가? 생존의 기로에서 칠성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몰랐다. 이 늙고 병든 황소가 칠성의 가문과 얽힌 기이한 운명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박 주사가 그토록 이 소에 집착하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것을. 칠성은 마음을 다잡으려 했으나 소는 갑자기 칠성의 옷자락을 물고 외양간 구석, 아버지가 생전에 앉아서 쉬시던 낡은 평상 쪽으로 그를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소의 힘은 늙은 짐승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강력했다. 칠성이 비틀거리며 끌려가던 찰나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와 함께 살인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이, 김칠성. 내일 온다고 했지만 내 성미가 급해서 말이야. 박주사의 걸걸한 목소리였다. 칠성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들은 약속을 어기고 들이닥친 것이다. 칠성이 당황하여 밖을 내다보려는 순간 황소가 칠성의 앞을 가로막으며 콧김을 거칠게 내뿜었다. 마치 주인을 지키려는 투사처럼 황소의 눈빛이 순식간에 살기로 번뜩였다. 칠성은 그 낯선 소의 모습에 전율했다. 이제 피할 곳은 없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칠성과 늙은 황소를 태우고 걷잡을 수 없는 비탈길로 굴러떨어지기 시작했다. 박주사의 등장은 마치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바위처럼 칠성의 마당을 뒤흔들어 놓았다. 왈패들이 휘두르는 몽둥이에 살인문은 맥없이 부서져 나갔고 그 소음에 놀라 마을 개들이 요란하게 지저대기 시작했다. 박주사는 비단 두루마기 자락을 휘날리며 뒷짐을 지고 마당 한가운데로 들어섰다. 그의 번들거리는 얼굴에는 탐욕과 오만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고 가늘게 찢어진 눈은 외양간의 늙은 황소를 향해 집요하게 고정되어 있었다. 허허, 이 사람 김칠성. 자네가 내 제안을 거절할 위인이 못 된다는 걸 내가 잘 알지. 닷새라니? 그런 여유가 어디 있나. 자, 보게나. 박주사가 눈짓을 하자 옆에 있던 곰보가 품에서 묵직한 엽전 꾸러미를 꺼내어 칠성의 발치에 철그럭하고 던졌다. 흙바닥에 떨어진 엽전 꾸러미는 묵직한 소리를 내며 칠성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그것은 칠성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거금이었다. 50냥일세. 늙어 빠져 가죽값도 안 나올 저 폐물에 50냥을 쳐주겠다는 거야. 원금과 이자를 제하고도 자네 어머니 약값을 대고도 남을 돈이지. 어떤가? 이래도 안 팔 텐가? 박주사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으나 그 속에는 거부할 수 없는 독이 숨겨져 있었다. 칠성은 흔들리는 눈동자로 바닥에 뒹구는 엽전 꾸러미와 외양간의 황소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다. 시장 장터에 나가도 단양 받기도 힘든 늙은 소였다. 그런데 50냥이라니? 이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다. 칠성의 머릿속에 경계경보가 울렸지만 당장 눈앞의 현실은 너무나도 혹독했다. 방 안에서는 어머니가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고 빚쟁이들의 협박은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어르신,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저 소는 이제 밭도 못 가는 짐승입니다. 왜 하필 저 소입니까? 칠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박주사는 짐짓 인자한 척 웃으며 대답했다. 허허, 내 늙은 노모가 갑자기 늙은 황소의 꼬리 고아낸 국물이 드시고 싶다지 뭔가. 효자라면 그 마음을 알 것 아닌가. 자네도 효자고 나도 효자니 서로 돕고 살자는 게지. 거짓말이었다. 박주사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고 그의 시선은 소의 꼬리가 아니라 소가 서 있는 외양간 바닥과 구유 쪽을 힐끔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칠성은 그 미세한 시선의 움직임을 읽어낼 여유가 없었다. 그때 외양간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다. 쿵, 쿵. 황소가 앞발로 땅을 구르는 소리였다. 단순한 몸부림이 아니었다. 소는 마치 박주사를 향해 경고라도 하듯 굵은 뿔을 낮게 깔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평소 칠성에게는 한없이 순하던 그 소가 박주사를 보자마자 콧김을 뿜으며 살기를 드러내는 것이었다. 왈패들이 몽둥이를 들고 위협하려 다가가자 소는 뒷발질을 하며 외양간 나무 기둥을 들이받았다. 우어어. 소의 울음소리는 흡사 호랑이의 포효처럼 우렁차고 서늘했다. 왈패들이 기겁하여 뒷걸음질 쳤고
박주사의 얼굴도 순간 창백해졌다. 저런 요물 같은 짐승을 보았나? 박주사가 소리쳤다. 칠성은 황급히 소에게 달려가 목덜미를 감싸 안았다. 진정해라, 누렁아, 진정해. 주인의 손길이 닿자 소는 거친 숨을 헐떡이면서도 조금씩 진정하는 기색을 보였으나 그 눈만큼은 여전히 박주사를 노려보고 있었다. 소의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되어 칠성의 팔에 그 전율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소동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살인문 밖으로 모여들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마당을 채웠다. 아니, 칠성이 저 친구 미친 거 아닌가? 똥값도 못 받을 소를 50냥에 준다는데 저걸 마다해? 저러다 박주사 눈 밖에 나면 뼈도 못 추릴 텐데. 그이, 효자라더니 헛똑똑이구먼. 죽은 애비 꿈이 산 어미 목숨보다 중한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칠성의 가슴에 꽂혔다. 이웃집 김노인이 혀를 차며 거들었다. 칠성아, 고집 부릴 때가 아니다. 자네 어미 오늘 내일 하는데 저 돈이면 읍내 의원 불러다 보약 한 제 해먹일 수 있어. 소가 대수냐? 사람이 살아야지. 마을 사람들의 말은 구구절절 옳은 말이었다. 칠성은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어 입술을 깨물었다. 박주사는 분위기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자 다시금 거드름을 피웠다. 들었나? 이웃들 말이 100번 옳지. 내 인심 써서 내일 아침까지 시간을 주겠네. 내일날 밝자마자 사람을 보낼 테니 그때는 저 소를 내주게. 만약 그때도 거절하면 자네 어미는 관아로 끌려가게 될 걸세. 박주사는 으름장을 놓고는 왈패들을 이끌고 사라졌다. 마당에는 정적만이 감돌았고 땅에 떨어진 엽전 꾸러미만이 뱀처럼 젤리를 틀고 칠성을 유혹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사방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고 하늘에서는 부슬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칠성은 어머니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려주고 밖으로 나왔다. 빗방울이 처마 끝에서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칠성의 타들가는 속을 더 시끄럽게 만들었다. 그는 젖은 마당을 가로질러 외양간으로 향했다. 등불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황소의 두 눈만이 도깨비 불처럼 푸르게 빛나고 있었다. 칠성은 쭈그리고 앉아 소의 여물을 챙겨주려 했으나 소는 여물에는 입도 대지 않고 계속해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 소는 뿔로 외양간 구석의 땅을 툭툭 건드리고 있었다. 그곳은 칠성의 아버지가 생전에 멍석을 깔고 앉아 새끼를 꼬거나 담배를 태우던 자리였다. 왜 그러느냐? 너도 아버지가 그리운 게냐? 칠성이 묻자 소는 고개를 돌려 칠성을 바라보더니 믿을 수 없는 소리를 내었다. 후우. 그것은 짐승의 콧김 소리가 아니었다. 명백히 인간의, 그것도 아주 깊은 고뇌에 찬 늙은이의 한숨 소리였다. 칠성은 머리카락이 쭈뼛서는 공포를 느꼈다. 헛것을 들은 것인가 싶어 귀를 의심했지만 소는 다시 한번 후우 하고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소의 눈가에는 물기가 그윽했고 그 표정은 칠성에게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듯했다. 마치 나를 팔지 말라고 혹은 이 땅 밑에 무언가가 있다고 말하려는 것 같았다. 칠성은 두려움과 경외감이 뒤섞인 감정으로 뒷걸음질 쳤다.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 피를 토하며 경고했던 이유가 단순히 소를 아껴서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이 소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 아니, 이 소 안에 아버지의 혼이 깃들기라도 한 것인가? 칠성의 혼란은 극에 달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졌고 천둥 소리가 멀리서 우르릉거리며 불길한 밤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때 방 안에서 어머니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과 함께 격한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쿨럭, 쿨럭, 칠성아, 나 죽는다. 물 좀 다오. 칠성은 화들짝 놀라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어머니는 이부자리에 붉은 피를 한가득 토해놓고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숨은 금방이라도 넘어갈 듯 깔딱거렸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칠성은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울부짖었다. 이대로 두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 분명했다. 의원을 부르려면, 약을 쓰려면 돈이 있어야 했다.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 무슨 말을 했건 눈앞에서 죽어가는 어머니를 외면하는 것은 살아있는 자식의 도리가 아니었다. 칠성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효셔와 효셔의 충돌. 죽은 아비의 유지와 산 어미의 목숨 사이에서 칠성의 마음은 갈갈이 찢겨나갔다. 결국 칠성은 결단을 내렸다.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어머니만은 살려야 했다. 칠성은 마당으로 뛰쳐나가 빗물에 젖은 엽전 꾸러미를 집어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그는 외양간으로 가서 주저앉아 통곡했다. 아버지, 불효자식을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어머니를 이대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소를 팔겠습니다. 이 돈으로 어머니를 살리고 저는 평생 소처럼 일해서 갚겠습니다. 칠성은 소의 목을 끌어안고 흐느꼈다. 소는 더 이상 날뛰지 않았다. 마치 주인의 비통한 결심을 이해라도 한 듯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칠성의 어깨에 턱을 괴었다. 소의 뜨거운 체온이 비에 젖은 칠성의 몸을 덮여주었다. 칠성은 소의 눈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일 날이 밝으면 우리는 헤어져야 한다. 소는 칠성의 뺨을 거친 혀로 핥아주며 다시 한번 그 인간 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이번 한숨은 체념과 슬픔이 섞인 작별의 인사와도 같았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무거운 새벽 공기가 마을을 감쌌다. 칠성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충혈된 눈으로 소에게 씌울 곱비를 손질했다. 빗줄기는 멈췄지만 하늘은 먹물을 풀어놓은 듯 검은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멀리서 닭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마을 어귀에서 박주사의 하인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소의 콧뚜레에 곱비를 걸었다. 가자. 가야 한다. 칠성이 줄을 당기자 소는 순순히 일어났다. 어제처럼 버티지도 울부짖지도 않았다. 다만 소는 외양간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한번 뒤를 돌아보았다. 그 시선이 머문 곳은 칠성의 아버지가 아끼던 그 구석자리였다. 소는 그곳을 향해 깊게 머리를 조아리더니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한 발걸음으로 칠성을 따라 나섰다. 칠성은 몰랐다. 소의 그 순순한 태도가 포기가 아니라 다가올 비극을 온몸으로 막아내기 위한 최후의 결단이었다는 것을. 살인문 밖에는 박주사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기다리고 있었다. 이랴! 어서 가자 이놈아! 곰보가 칠성의 손에서 거칠게 곱비를 낚아채며 소의 엉덩이를 걷어차는 순간 팽팽하던 정적은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산산조각 났다. 순순히 따라 나설 것 같던 황소가 돌연 벼락 맞은 고목처럼 제자리에 우뚝 멈춰서더니 곰보가 잡아당기는 힘의 반대 방향으로 맹렬하게 고개를 쳐들었다. 크악! 곰보가 비명을 지르며 나동그라졌다. 소가 단순히 버티는 수준을 넘어 마치 거대한 성벽처럼 버티고 선체 굵은 목에 핏대를 세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곰보의 손에 들려있던 곱비 줄이 투둑하는 소리와 함께 끊어질 듯 팽팽하게 당겨졌다. 박주사의 얼굴에서 여유로웠던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이 미친 짐승이 뭣들 하느냐. 어서 끌어내지 않고. 박주사의 호통에 뒤에 서 있던 덩치 큰 왈패 2명이 몽둥이를 치켜들고 달려들었다. 하지만 황소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앞발을 높이 들어 허공을 가르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다. 그 모습은 밭을 가는 순한 소가 아니라 전장을 누비는 맹수의 기백 그 자체였다. 왈패들이 휘두른 몽둥이가 소의 등짝을 후려쳤으나 소는 고통스러운 신음 대신 낮은 으르렁거림을 토해내며 뿔을 들이밀었다. 워워, 안 된다. 때리지 마라. 칠성이 기겁하여 소와 왈패들 사이로 뛰어들었다. 칠성의 눈에 들어온 소의 눈빛은 충격적이었다. 금방이라도 터질 듯 붉게 충혈된 눈동자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말로 다할 수 없는 절박함이 뒤섞인 그 눈빛이 칠성의 가슴을 정통으로 꿰뚫었다. 그 순간 칠성의 귓가에 윙하는 이명과 함께 어젯밤 꿈속 아버지의 절규가 환청처럼 다시 들려왔다. 안 된다. 그 소를 내보내면 다 죽는다. 절대로. 아버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생생하여 칠성은 머리를 감싸 쥐고 주저앉을 뻔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나 꿈이 아니었다. 이 소는 지금 목숨을 걸고 무언가를 막으려 하고 있었다. 칠성은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이 거래는 잘못되었다. 어머니를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아버지가 목숨처럼 지키려 했던, 그리고 지금 이 짐승조차 온몸으로 거부하는 천륜을 거스르려 하고 있었다. 칠성은 바닥에 떨어진 엽전 꾸러미를 집어들었다. 묵직한 돈뭉치가 손 안에서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박주사의 발치에 내던졌다. 짤랑거리는 소리가 소란스러운 마당을 잠시 잠재웠다. 못 팝니다. 이 돈 가져가시오. 안 팔겠소. 칠성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으나 눈빛만은 결연했다. 박주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는 바닥에 뒹구는 엽전 꾸러미와 칠성을 번갈아 보며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이놈이 실성을 했나? 이미 돈을 받았으면 거래는 끝난 것이다. 감히 누구 앞에서 객기를 부려? 박 주사가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으며 소리쳤다. 여봐라. 저놈을 끌어내고 소를 당장 끌고 가라. 저 요물 같은 소가 말을 안 들으면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수레에 실어라. 박 주사의 명령이 떨어지자 왈패들이 칠성을 밀치고 소에게 달려들었다. 칠성은 흙바닥에 처박혔지만 이내 다시 일어나 소의 목을 끌어안았다.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못 가져간다. 칠성의 저항에 곰보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몽둥이로 칠성의 등을 내리쳤다. 칠성이 고통에 몸부림치며 쓰러졌다. 그 모습을 본 황소의 눈이 뒤집혔다. 소는 칠성을 때린 곰보를 향해 미친 듯이 돌진했다. 둔중한 몸집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속도였다. 으악! 곰보가 혼비백산하여 뒤로 자빠지며 엉금엉금 기어 도망쳤다. 황소는 곰보를 쫓는 대신 쓰러진 칠성 앞을 가로막고 섰다. 그리고는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뿔을 휘두르며 사방을 견제했다. 그런데 소의 움직임이 기묘했다. 무작정 날뛰는 것이 아니라 칠성을 보호하면서 자꾸만 뒷걸음질쳐 외양간의 특정 지점으로 돌아가려 하는 것이었다. 그곳은 바로 외양간 가장 안쪽 지붕을 받치고 있는 굵은 나무 기둥 아래였다. 아버지가 생전에 소에게 여물을 주며 혼잣말을 하곤 했던 바로 그 자리였다. 왈패들이 그물을 던지려 하자 소는 기둥에 등을 딱 붙이고 앉아버렸다. 마치 그 자리를 사수하는 수문장처럼 한치의 틈도 내주지 않겠다는 태세였다. 저 빌어먹을 짐승이. 박주사는 분통을 터뜨렸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이 기이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늙고 병든 소가 장정 서넛을 상대로 주인을 지키며 대치하는 모습은 실로 경이롭고도 섬뜩했다. 소의 몸에는 왈패들의 몽둥이질로 인한 생채기가 나 있었고 콧뚜레가 당겨져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소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오직 칠성과 그 뒤의 기둥을 지키겠다는 일념만이 그 거대한 몸뚱이를 지배하고 있는 듯했다. 칠성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소의 뒷다리를 잡았다. 누렁아, 그만해라. 너 죽는다. 칠성의 애원에도 소는 꼼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칠성을 자신의 배 밑으로 밀어넣어 왈패들의 발길질로부터 보호했다. 그때였다. 칠성의 눈에 기이한 것이 들어왔다. 소가 뒷발로 버티고 서 있는 그 기둥 아래 빗물에 씻겨 내려간 흙바닥 사이로 무언가 희끗한 것이 보였다. 소가 발굽으로 하도 파헤치고 발바대서 드러난 것이었다. 얼핏 보면 돌멩이 같았으나 자세히 보니 썩지 않은 기름 먹인 나무 상자의 모서리 같기도 했다. 소는 왈패들을 위협하는 와중에도 끊임없이 그 자리를 앞발로 툭툭 건드리며 칠성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여기다, 여기에 있다. 소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칠성은 전율했다. 아버지가 꿈속에서 그토록 외치던 이유. 이 소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는 것이 단순한 외양간이 아니라 바로 저 땅 밑에 묻힌 무언가임을 직감했다. 박주사 역시 눈치가 빠른 장사치였다. 그는 소가 유독 외양간 구석자리에 집착한다는 것을 간파했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잠깐, 다들 멈춰라. 박주사가 손을 들어 왈패들을 제지했다. 저 짐승이 지키고 있는 게 칠성이 놈이 아니야. 저 뒤에 뭔가 있다. 박주사의 탐욕스러운 시선이 소의 발밑으로 향했다. 곰보야, 칠성이 놈은 놔두고 저 소를 어떻게든 끄집어내라. 그리고 저 기둥 밑을 파봐라. 분명 돈 냄새가 난다. 박주사의 명령에 왈패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이제 목표는 소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소가 깔고 앉은 자리를 파헤치는 것이 되었다. 상황은 더욱 험악해졌다. 돈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 떼처럼 왈패들은 살기를 띠고 칼을 꺼내 들었다. 소를 죽여서라도 끌어내. 칠성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다. 등 뒤에서는 소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칠성의 옷자락을 물어당겼다. 칠성은 이제 물러설 곳이 없었다. 소가 지키려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숨겨둔 비밀을 저 악당들의 손에 넘길 수는 없었다. 칠성은 마당 구석에 굴러다니던 낫을 집어들었다. 오지 마라. 한 발짝만 더 오면 다 베어버리겠다. 평생 낫질이라곤. 풀 베는 데만 써본 순박한 농사꾼 칠성의 눈에 도끼가 서렸다. 그러나 왈패들은 비웃으며 포위망을 좁혀왔다. 어이구, 무서워라. 낫을 든 새님이라니. 곰보가 낄낄거리며 칠성의 낫을 쳐내려 했다. 바로 그때 하늘이 쪼개지는 듯한
천둥 소리와 함께 억수 같은 비가 다시 쏟아지기 시작했다. 마치 하늘도 이 난장판에 분노한 듯했다. 빗줄기는 시야를 가릴 정도로 거세졌고 마당은 순식간에 진흙탕으로 변했다. 칠성과 황소 그리고 왈패들은 빗속에서 서로를 노려보며 대치했다. 황소는 칠성의 어깨에 머리를 비비며 낮은 울음소리를 냈다. 그것은 두려움의 표현이 아니라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는 전사의 다짐과도 같았다. 칠성은 소의 젖은 털을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빌었다. 아버지,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소를,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것을 지킬 힘을 주십시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칠성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낫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이제 진흙탕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낡은 외양간 기둥 밑, 아직 드러나지 않은 비밀을 두고 벌어지는 처절한 사투의 서막이었다.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폭우는 세상을 삼킬 기세로 퍼부어댔다. 시야를 가리는 빗줄기 사이로 번개가 쿠르릉 쾅 하고 내리꽂힐 때마다 진흙탕 속에서 뒤엉킨 사람들의 그림자가 귀기 어린 형상으로 번뜩였다. 칠성은 낫을 휘두르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엔 역부족이었다. 크억, 왈패 하나가 칠성의 뒤통수를 몽둥이로 후려쳤다. 칠성은 중심을 잃고 질퍽한 외양간 바닥에 얼굴을 쳐박았다. 입안으로 비릿한 흙탕물과 피맛이 밀려들어왔다.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도 그는 소의 다리를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으나 곰보와 다른 왈패들이 달려들어 칠성의 사지를 짓눌렀다. 이 독한 놈, 얌전히 있었으면 좋게 끝났을 것을. 곰보가 칠성의 뺨을 때리며 킬킬거렸다. 그 시각 늙은 황소는 몽둥이 찜질을 당하면서도 괴성을 지르거나 반격하지 않았다. 대신 놈은 마치 신들린 무당처럼 앞발로 땅을 파헤치는 데에만 전념하고 있었다. 발굽이 깨져 피가 흘러나와 빗물과 섞여 붉은 개울을 이루었지만 소의 눈은 오직 외양간 기둥 밑에 한 지점에 고정되어 있었다. 이 미친 소가 왜 이래? 도대체 땅 밑에 뭐가 있길래? 왈패 중 하나가 소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다. 박주사는 비에 젖은 갓을 내팽개치며 소리쳤다. 비켜라.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 박주사는 탐욕에 눈이 멀어 빗속을 헤치고 다가왔다. 소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하고 포효하며 박주사를 막아서려 했으나 왈패들이 던진 올가미가 소의 목과 다리를 쫓아매어 바닥으로 끌어내렸다. 거대한 몸뚱이가 진흙탕에 쓰러지는 소리는 칠성의 심장이 무너지는 소리와 같았다. 소가 쓰러진 자리, 그리고 소가 그토록 파헤쳐 놓은 구덩이가 번개 불빛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흙탕물에 씻겨나간 구덩이 속에는 기이하게도 썩지 않은 검은 물체가 박혀 있었다. 박주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진흙을 걷어냈다. 그것은 우치를 여러 번 하여 방수 처리를 한 단단한 오동나무 괴짝이었다. 이것은 박주사는 침을 꿀꺽 삼켰다. 시골 농부의 외양간 바닥에 이런 고급 괴짝이 묻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그는 주위를 살필 겨를도 없이 괴짝의 고리를 잡아당겼다. 낡은 자물쇠는 칠성의 아버지가 생전에 걸어두었을 터였으나 세월의 녹이 슬어 박주사의 거친 손길에 틱하고 맥없이 끊어져 버렸다. 뚜껑이 열리는 순간 번개가 다시 한번 밤하늘을 갈랐다. 그 찰나의 빛에 괴짝 안의 내용물이 번쩍였다. 은덩이였다. 그것도 한두 냥이 아니라 좋기 수백 냥은 되어 보이는 은괴들이 괴짝 안에 가득 차 있었다. 박주사는 숨이 되질 것 같았다. 으하하하, 신봤다. 이게 다 내 돈이다. 늙은 칠성이 애비놈이 평생 안 쓰고 모은 돈이 여기 있었구나. 박주사는 광인처럼 웃어젖혔다. 칠성은 짓눌린 채 그 광경을 목격하고 경악했다. 아버지는 평생 흉년이 들어도 어머니가 아파도 돈 없다는 소리만 하셨다. 그런데 그 엄청난 유산을 이 더러운 외양간 바닥 밑에, 그것도 소가 똥오줌을 누는 자리 밑에 숨겨두고 계셨던 것이다. 왜? 도대체 왜? 그때 칠성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생전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칠성아, 세상은 험하다. 돈이 있다는 게 알려지면 하이에나 떼가 몰려드는 법이야. 나는 이 돈을 네가 장가가고 내가 죽은 뒤에 집안을 다시 일으킬 종잣돈으로 쓰게 하려 했다. 아버지는 박주사 같은 탐관오리와 고리대금 업자들의 눈을 피해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곳,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외양간 밑을 금고로 택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비밀을 유일하게 공유한 파수꾼이 바로 저 늙은 황소였던 것이다. 소는 매일 밤 그 위에서 잠을 자며 주인의 유산을 지켜왔던 것이다. 칠성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의 깊은 뜻을, 그리고 짐승만도 못한 자신을 위해 묵묵히 비밀을 지켜온 소의 충심을 이제야 깨달은 것이다. 안 돼. 그건 우리 아버지 피땀이다. 내 놈들이 가져갈 돈이 아니야. 칠성이 젖먹던 힘을 다해 몸부림치며 왈패에 팔을 뿌리치고 일어났다. 그는 괴짝을 움켜쥐려는 박주사의 발목을 낚아챘다. 내놔, 이 도둑놈들아. 박주사는 괴짝을 독차지하려는 욕심에 이성이 마비된 상태였다. 이거지 발사계 같은 놈이 어디 감히. 박주사는 품속에서 시퍼런 비수를 꺼내 들었다. 은빛 칼날이 빗줄기를 가르며 칠성의 가슴을 향해 날아들었다. 칠성은 피할 수 없었다. 눈을 질끈 감았다. 푹! 둔탁한 소리와 함께 뜨거운 액체가 칠성의 얼굴로 튀었다. 그러나 고통은 없었다. 칠성이 살며시 눈을 떴을 때 그의 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쓰러져 있던 황소가 올가미에 묶인 채로 몸을 날려 칠성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다. 박주사의 칼은 칠성의 심장이 아닌 황소의 두꺼운 목덜미 깊숙이 박혀 있었다. 매. 소는 고통스러운 신음 대신 마치 자장가처럼 낮은 울음을 토해내며 칠성을 내려다보았다. 소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칠성의 피범벅된 얼굴 위로 뚝뚝 떨어졌다. 그것은 작별의 눈물이었다. 으악! 이 짐승 새끼가! 박주사는 칼이 소의 근육에 박혀 빠지지 않자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다. 치명상을 입은 황소였지만 마지막 생명력을 불태우는 그 눈빛은 박주사를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황소는 칠성을 향해 쓰러지는 대신 비틀거리는 다리로 버티고 서서 고개를 숙여 뿔을 박주사에게 겨누었다. 그리고는 있는 힘을 다해 박주사를 향해 돌진했다. 쿵! 박주사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소의 들이받기에 튕겨나가 외양간 기둥에 처박혔다. 낡은 외양간 지붕이 우지끈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렸고 박주사는 집더미와 나무 더미 속에 파묻혔다. 주사님! 왈패들이 기겁하여 달려갔지만 이미 상황은 종료된 뒤였다. 바로 그때 마을 어귀에서 횃불 행렬과 함께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다. 멈춰라! 무슨 소란이냐? 마을의 이장인 김노인이 사또에게 상황을 알린 모양이었다. 포졸들은 현장을 포위했다. 진흙탕에 나뒹구는 왈패들, 드러난 은괴 괴짝, 그리고 피를 흘리며 우뚝 서 있는 황소의 모습이 횃불 아래 비극적인 그림처럼 드러났다. 사또는 괴짝을 확인하고는 박주사의 만행을 직감했다. 박주사를 포박하라! 양민을 수탈하고 야밤에 난동을 부린 죄를 물을 것이다! 포졸들이 집더미 속에서 신음하는 박주사를 끌어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괴짝에서 훔친 은괴 하나가 들려있어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되었다. 소란이 진정되고 빗줄기가 가늘어질 무렵 칠성은 황소에게 기어갔다. 누렁아, 누렁아. 소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거대한 몸을 옆으로 뉘었다. 목에서는 검붉은 피가 끊임없이 솟구쳐 나왔다. 칠성은 자신의 옷을 찢어 상처를 막으려 했지만 피는 멈추지 않았다. 소는 흐릿해지는 눈으로 칠성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마치 이제 빚도 갚고 어머니 약도 쓸 수 있으니 되었다라고 말하는 듯 했다. 칠성은 소의 머리를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죽였다. 나를 용서해라. 소는 마지막 힘을 다해 거친 혀로 칠성의 눈물을 핥아주었다. 그리고 길게, 아주 길게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 후우. 그 소리는 외양간을 맴돌다 빗소리 속에 묻혀 사라졌다. 황소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칠성의 품 안에서 소의 몸이 무거워졌다. 땅 밑에 묻혀있던 아버지의 유산은 세상 밖으로 나왔지만 그 유산을 지키던 가장 소중한 유산은 영원히 잠들고 말았다. 칠성은 차갑게 식어가는 소를 안고 밤이 새도록 통곡했다. 마을 사람들도 포졸들도 숙연해져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빗물은 그치지 않고 흘러내려 마당에 핏자국을 씻어내렸지만 칠성의 가슴에 새겨진 피눈물 자국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다. 동이 트기 시작했지만 칠성의 세상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오직 죽은 황소의 젖은 털에서 나는 냄새만이 칠성이 살아있음을, 그리고 이 비극이 현실임을 일깨워주고 있었다. 폭우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다시 맑은 해가 떠올랐다.
간밤에 처절했던 사투와 비극을 씻어내려는 듯 아침 햇살은 유난히 따스하고 눈부셨다. 칠성은 관아에서 빌려준 수레에 싸늘하게 식은 황소의 시신을 실었다. 평생 밭을 갈고 짐을 나르며 주인을 위해 헌신했던 소가 죽어서야 비로소 주인이 끄는 수레에 편안히 몸을 뉘게 된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지난밤 자신들이 칠성을 비난하고 외면했던 것을 부끄러워하며 하나둘씩 나와 수레를 뒤에서 밀어주었다. 누구도 입을 여는 사람은 없었으나 그들의 표정에는 늙은 황소의 의로운 죽음에 대한 경외심과 미안함이 가득했다. 칠성은 마을 뒷산, 아버지가 생전에 여기가 명당이다라며 점 찍어 두었던 양지바른 언덕으로 향했다. 그곳은 칠성의 초가집과 외양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다. 칠성은 꼬박 하루가 걸려 땅을 깊게 팠다. 손바닥이 터져 피가 배어나왔지만 멈추지 않았다. 누렁아, 이곳은 춥지 않을 게다. 저 아래 우리 집이 잘 보이는 곳이니 심심치도 않을 테고. 칠성은 자신이 입고 있던 가장 깨끗한 베옷을 벗어 소의 몸을 덮어주었다. 흙을 덮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다시 왈칵 쏟아졌다. 흙 한 삽을 뜰 때마다 소와 함께했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갓 태어나 아장거리던 송아지 시절, 아버지의 등에 엎여 피리를 불던 시절, 그리고 마지막 순간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칼날을 향해 돌진하던 그 용맹한 모습까지 봉분이 다 만들어질 무렵 해는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고 붉은 노을이 황소의 무덤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칠성은 무덤 앞에 넙죽 큰절을 올리며 맹세했다. 내 너의 은혜를 그리고 아버지의 유지를 평생 잊지 않으마. 부디 좋은 곳으로 가서 다시는 멍해를 지지 말고 자유롭게 뛰놀거라. 아버지가 남긴 은괴는 실로 막대한 금액이었다. 칠성은 그 돈으로 가장 먼저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 어머니를 치료했다. 비싼 약재를 아낌없이 쓴 덕분에 어머니는 며칠 만에 기력을 되찾고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어머니는 소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황소의 무덤을 찾아가 통곡했다. 미물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우리가 너를 잡으려 했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의 회한 어린 절규는 산천을 울렸다. 칠성은 남은 돈으로 박주사에게 시달리던 마을 사람들의 빚을 대신 갚아주었다. 그리고 허물어진 외양간을 고치고 집을 단장했지만 결코 사치스러운 기와집을 짓지는 않았다. 그는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황소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근면하고 검소한 삶을 이어갔다. 박주사는 관아로 압송되어 혹독한 문초 끝에 모든 죄상이 드러나 유배형에 처해졌고 그의 재산은 몰수되어 빈민 구제에 쓰이게 되었다.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계절은 흘러 어느덧 이듬해 봄이 찾아왔다. 칠성은 이제 어엿한 농군이 되어 직접 쟁기를 잡고 밭을 갈았다. 비록 황소는 곁에 없었지만 칠성은 밭을 갈 때마다 등 뒤에서 황소의 거친 숨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일이 고되고 힘들 때면 그는 잠시 쟁기를 놓고 뒷산을 바라보았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힘이 솟구치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을 보며 황소의 혼이 칠성을 돕고 있다며 칭송했다. 칠성은 더 이상 가난하고 무력한 소작농이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의 유산으로 넉넉한 살림을 꾸리면서도 흉년이 들면 곳간을 열어 이웃을 구휼하는 덕망 높은 유지로 거듭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의로운 소 주인의 집이라 부르며 존경을 표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칠성은 막걸리 한 병과 갓 쪄낸 떡을 들고 황소의 무덤을 찾았다. 산들바람이 불어오는 언덕에 도착한 칠성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만 숨을 멈추고 말았다. 겨울 내내 삭막했던 무덤가에 이름 모를 노란 들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나 있었던 것이다. 그 꽃의 색깔은 생전 황소의 누런 털빛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바람이 불자 꽃들은 물결치며 마치 칠성을 반기듯 살랑거렸다. 녀석, 여기서도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칠성은 꽃밭 한가운데 앉아 술잔을 채워 무덤에 뿌렸다. 향긋한 술 냄새가 꽃내음과 섞여 공기 중에 퍼져나갔다. 칠성은 무덤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닌 그리움과 감사가 담긴 미소였다. 아버지, 그리고 누렁아, 걱정 마라. 나는 잘 살고 있다. 너희들이 목숨 바쳐 지켜준 이 삶, 헛되이 쓰지 않고 베풀며 살아가고 있다. 칠성의 독백에 답이라도 하듯 어디선가 날아온 나비 한 마리가 칠성의 어깨에 사뿐히 내려앉았다가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 나비는 칠성의 집 쪽으로, 그리고 넓은 들판 쪽으로 훨훨 날아갔다. 칠성은 그 나비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가 겪은 기이한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훗날까지도 주인을 살리고 집안을 일으킨 의로운 황소 이야기로 남아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짐승이라 하여 영혼이 없는 것이 아니며 진심으로 대하면 그 의리는 사람보다 더 깊고 뜨거울 수 있음을, 그리고 진정한 유산은 재물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는 헌신적인 마음임을. 무덤가에 핀 노란 꽃들은 해마다 봄이 되면 피어나 말없이 증거하고 있었다. 해트리엔